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김정은 계몽군주 오타 냈나로 하겠습니다. 예, 어제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얘기한 부분, 그게 논란을 낳고 있다는 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타를 했다.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그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산이 자신의 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 들어 있습니다. 예.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본다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 오타를 낸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들의 만행은, 그러니까 북한의 만행은 온데간데 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라고 썼습니다. 사실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 원색적이었지만 방송이라서 그대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된 상황에서 그 책임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저렇게 평가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유족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말이죠. 예. 자,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제 그제 북측이 보낸 이 사과 통지문을 놓고 일종의 이제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엿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 사실 추석 밥상머리 이슈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북한 총격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사과가 담긴 북한 통지문을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. 이런 참극이 어떻게 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. 네, 정부는 이 미안하다는 표현이 담긴 북한 통지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이렇게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시신 훼손을 화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던데 이게 방역 차원에서 시신을 불태운 거지 장례를 치러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이낙연 대표는 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이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. 예.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화장은 시체를 불살라서 이 장사 지냄이란 뜻으로 일종의 장례 절차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. 이 대표 측에 따로 전화를 해보니까 이 화장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. 문제가 없다. 네. 자, 이 대표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. 김정은 계몽군주 오타 냈나의 느낌표는 미안이라고 쓴 변명이라고 하겠습니다. 예.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느냐, 안 했느냐, 또는 두 번 했느냐, 세 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.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가, 이 미안해, 이 10,000번을 해도 그건 그냥 변명일 뿐이겠죠. 예. 자, 두 번째 물음표로 가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문 선택적 공감 능력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 능력이 선택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 그런 건가요? 네, 이 역시 북한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얘기인데요. 이번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유가족들일 겁니다. 먼저 유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동생을 월북자라고 지금 추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? 군이나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. 군이나 국방부의 관계자의 그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형님분과 오늘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예. 이 해수부로부터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서한이 온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청와대나 군 관계자, 여당 의원 등 이 누구로부터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. 사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길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침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. 유가족에 대한 위로나 유감 표명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. 지난 25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들어간 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이 표현이 대통령이 직접 써넣었다고 이 청와대가 설명한 것 정도가 고작입니다. 예. 사실 이제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참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졌던 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질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문 대통령은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유족들을 직접 찾아서 손을 잡고 또 아픔을 위로했었죠. 특히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 곁에서
동조단식을 하면서 이 극한적인 아픔을 우리가 깊은 공감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. 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15명이 숨지는 인천 낚싯배 충돌 사고가 있었죠. 문 대통령은 사고 바로 다음 날에 이 청와대 회의에서 묵념까지 했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. 네. 이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이 서둘러서 잦은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더니 북한의 사고 한마디에 또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규탄 결의안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발 빼고 있는 모습들, 유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진중권 전 교수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예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. 문 선택적 공감 능력의 느낌표는 목숨은 절대적 가치로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. 이 지난 8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쓴 말입니다. 예. 이 남북 관계도 좋고 또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이 말씀이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.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. 이런 취지의 얘기군요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